이 종목은 대체 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을까요? 7개로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CS윈드를 보겠습니다. 1% 넘는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사상 최고의 수주액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작년에 한 4억 달러치의 수주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올해 지금 9월까지 현재 수주액이 4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거죠. 사상 최고의 수주액이요.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CS윈드 이렇게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31,800원입니다. 정유주 3사의 주가가 동시에 잘 나갑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의 상승폭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모습이고요. 아시아 지역의 정제 마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시각입니다. 역사적 고점 돌파를 올 4분기나 내년 1분기쯤에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특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올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199,500원 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의 상승세 대단하죠. 25% 가까운 급등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로 앞 코너 오나미의 한상호 대표가 이 종목 이달 초에 추천을 해줘서 좋은 수익률 가지고 주셨고요. 또 잠시 뒤에 만나볼 우리 송태영 과장의 추천주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 만나볼 텐데요. 더 가지고 가도 될지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볼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7% 넘는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관 수급 괜찮습니다. 투신권 쪽에서 연일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진짜 많이 떨어졌잖아요. 올 상반기 내내. 바닥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진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상승폭 조금은 키워놨죠. 반도체 저승사자로 불리는 모건스탠리의 보고서 때문에 지난주 진짜 많이 떨어졌었던 이 두 종목입니다. 이외의 반도체 주들도요. 나흘 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코스피가 상승 반전을 했다라고 봐도 되겠죠? 상승폭 쪽은 키워놓고 있긴 한데 역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들 지금도 강합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정부가 이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공급이 확대되면 건설업체들 좋아하겠죠. 여기에다가 남북 경협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해외 수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이 건설주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진짜 포트에 담아둬야 되는 것일까요? 역시 좀 체크를 해볼 거고요. 메르스 관련주,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에 백신, 마스크, 손 세정제 등등에서 뛰어오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반대로 이로 인해서 밀려나고 있는 면세점, 백화점 등등에서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디예요? 메르스 관련주. 거기에 앞서서 포스코 엠텍 먼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게 네. 말씀 주시고 나서 진짜 많이 올라왔잖아요. 수익을 저희에게 많이 안겨주셨는데 네. 어떻게 가지고 계신 분들 더 가지고 가도 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 주신다면요. 네,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을 드렸을 당시가 한 5,000원권 부근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다라고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시를 했던 가격 자체가 6,000원을 좀 돌파를 하면서부터는 일부 이 비중 자체를 좀 줄여가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사실 대북 관련된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의 정말 실체가 있기보다는 약간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원 개발로 인해서 좀 많은 부분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지금 수익을 어느 정도 좀 실현을 시키셔야만 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재차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재차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조금 비중을 좀 줄이시고 이 더 올라가더라도 나중에 그 남겨진 비중만큼만 수익을 좀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를 좀 잘 이끌어주세요. 과장님의 스텝대로 저희는 움직여보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여기서는 비중을 좀 줄이고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하나씩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관련주는 오늘 시장에서 워낙 좀 이슈가 돼서 이건 안 챙겨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떤 시각이신지요?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메르스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3년 만에
다시 한 번 더 확진이 되게 되면서 지금 많은 시장의 이 중심으로서 조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3년 만에 사실 다시 이제 확진이 되게 되면서 뭐 예전 같은 경우에 사실 38명의 이제 사상자를 내기도 했었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큰 이제 많은 충격을 줬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좀 재밌는 게 사실 실시간 검색어에 1등의 메르스 관련주가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이제 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진짜 이제 그렇더라고요.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주식 투자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많이 이제 투자로서의 이제 좀 혈안이 좀 되신 것 같고요. 하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사실 이 종목 군들을 사실 이전부터 좀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상당히 이제 축제 분위기가 좀 될 수는 네. 있겠지만 네. 사실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쉽지 않은 지금 모습이다라고 좀 그렇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 자체는 이제 투자 심리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언제 매도해야 될지 자체를 결정하는 게 매우 힘들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제 그와는 반대로 이제 면세점주라든지 이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많이 하락을 빠지잖아요.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좀 저가 매수세로 조금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셔야 되지 않는가? 네네. 어.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면세점주라든지 이제 화장품들 같은 경우에 이런 메르스 환자가 정말 더욱더 이제 확진이 넓어지게 되고 확대가 되게 되면서 뭐 다시 뭐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줄어들기 전까지는 사실 투자 심리로 인해서 정말 나빠지지도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이미 주가에는 이제 충분히 조금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뭐 만약에 내일이라든지 모레라든지 한 번 더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더욱더 매수를 해 나가시면서 조금 비중을 늘려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면세점, 뭐 항공, 여행, 화장품주 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오늘 살짝 눌림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이제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기는 네. 좀 어려울 것 그중에서 같은데요. 어떤 게 좋아 보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업종은 조금 면세점 업종을 더 면세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조금 담보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고요. 뭐 화장품 내지는 이제 면세점에서 사실 실적적인 측면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높게 두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면세점주들 같은 경우에는 매월 이제 면세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실적 추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확인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신다라면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메르스 관련주에 대해서의 앞으로의 향후 투자 전망은 뭐 글쎄요 나빠요? 그 둘 중에 고를까요? 네, 글쎄요를 좀 글쎄요 드리도록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메르스 관련주로 오늘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화장품 면세 이쪽으로는 좋아요 의견을 드리되 네. 면세점 쪽으로 네, 조금 더 그렇습니다. 가닥을 잡아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장 초반부터 강세를 나타냈었던 업종인데요. 건설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그 집값을 잡겠다고 그동안 엄청난 노력을 했었잖아요. 네네.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그렇게 대응책을 내놨었는데 집값 잡는 데는 실패를 했었잖아요. 이제 빠르게 또 이제 바꿉니다.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집값을 잡겠다. 건설사들은 뭐 집 많이 짓는다고 하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건설업체들 눈여겨봐도 될지. 어찌 보면 북한 관련한 이슈로도 좀 묶여 있잖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정부 정책 자체가 이제 수요를 컨트롤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워낙 쉽지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공급을 이제 우리가 컨트롤을 하겠다 이런 이제 정책으로 이제 선회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8.27 대책에서 보게 되면 이제 총 30만 호에 대한 이제 공급을 더욱더 늘리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 착공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향후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이런 정부 지원, 정부의 정책 자체가 건설주들에게 우호적으로 좀 바뀌었었는데 또한 보게 된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경협 역시나 건설주들에게 상당히 좀 좋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남북 경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더욱더 이 상세하게 이끌어지게 된다라면 당연히 이제 북한에서는 개혁에 대해서 예전 방식인 이제 개성공단 방식을 좀 사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이런 수주나 이런 발주의 건설을 준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소규모 확장을 계속 늘려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개성공단에서 잔여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신의주라든지 아니면은 나선 특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국내 건설사로서 이 수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뭐 지금 자체의 뭐 해외 수주도 상당히 좋은 반면에 그리고 좋고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 그리고 대북까지 이제 이어지게 된다라면 9월달 모멘텀 뭐 상당히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나아가서는 실적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은 건설주에 대해서는 좋아요 뭐 충분히 드릴 네,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만약에 과장님께서 네. 지금 포트에 뭐 건설주가 없다, 이제 새롭게 오늘 담아야 되겠다라고 네네. 했을 때 물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가지고 가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새롭게 담아볼 수 있을 만한 건설주가 혹시 지금 있을까요? 네, 안 그래도 저도 오늘 조금 그런 고심을 하다가 지금 방송에 왔는데요. 네, 네. 답을 알려주세요. 네, 제가 봤을 때 일단 현대건설이 상당히 뭐 예전부터 이제 북한하고 이제 건설을 같이 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한 한 가지 더 추천을 드리면은 사실 네. GS건설 역시도 계속적으로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레벨업이 상당히 많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자체가 이제 거의 신고가 부근으로 가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는 말이 더 간다고 네네. 이 김에 채찍질을 한번 쳐보죠. 저희 이제 GS건설과 함께 현대건설도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더 높은 곳을 향해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반도체주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말입니다. 지난주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모건 스탠리 진짜 뭐 보고서 나왔다 하면 이렇게 충격을 받고 있는 이 두 업체 또 나머지 또 그 이후에 뭐 부품 업체들까지 다 연루가 되어 있을 텐데요. 네네. 저가 매수 관점으로 봐도 돼요, 혹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지난주에 워낙 뭐 많은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런 접근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두려움을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이겨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논란이 이루어왔었고 뭐 낸드 가격이라든지 디램 가격이라든지 이런 스팟 가격 역시나 계속적으로 뭐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어느 쪽의 견해가 맞는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 이제 뭐 양측의 사실 논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모두 다 좀 일정 부분 다 이 합리적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어느 쪽으로 무게의 중심이 쏠리느냐에 따른 이제 이 주가의 이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라면 지금 가격대라면 어느 정도 수익 매매를 하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상당히 좀 저가의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45,000원 언더에서는 사실 조금 저가 매수세로서 어느 정도 좀 들어가는 관점을 가지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48,000원에서 5만 원 사이까지 가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차익 실현으로서 좀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방법. 이런 박스권 전략으로 부분이 가야 되는군요. 필요하다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의견은 어떻게 갈까요? 반도체주에 대해서 좋아요, 글쎄요, 나빠요? 의견은 좋아요를 좀 드리는 편이고요. 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수익 매매 구간에서 지금은 좀 저가 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 조금 매수를 해 두신다라면 뭐 무게 중심 자체가 다시 이제 수요의 확장으로도 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넘어가게 됐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이제 전체적인 상승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네. 그때 이제 수익 실현을 좀 하신다라면 뭐 큰 수익은 아니시겠지만 5에서 한 10%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격 조정이 깊어서 급등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봐야 돼. 이런 시각이 아니신 거죠?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안정적으로 좀 네네.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니까 네. 눈여겨 한번 보자. 그 정도로 한번 들여다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또 반도체를 봅니다. 근데 그 반도체 아니죠. 서울 반도체 LED 관련한 주입니다. 엄연히요.
기관 수급이 묘합니다. 투신권에서 계속 삽니다. 왜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전에도 과장님이랑 혹시 서울반도체 짚어본 적 있을까요? 예전에 한번 좀 짚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약간 바닥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들은 걸로 기억을 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사실 요즘 이 투신들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이유를 제가 무엇이 있을까를 조금 고민을 좀 해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애플이 이제 대만의 반도체 업체들 좀 미팅을 했다. 이런 부분이 조금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만의 이제 TSMC라든지 이런 반도체 업체들을 미팅을 했었는데요. 바로 마이크로 LED에 대한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미팅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라든지 샤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공급을 받고 있었는데 이런 비중을 계속적으로 좀 줄이고 그리고 향후 이제 마이크로 LED에 대한 부분의 기술에 대한 부분을 조금 원천 기술을 좀 갖기 위한 이제 노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텐데요. 사실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LED 사업을 하겠다라고 2018년 2월달에 이미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에 OLED 시장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설마 마이크로 LED도 될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많은 의구심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다시 이렇게 애플의 이런 행보로 인해서 어느 정도 조금 기대감으로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과는 별개로 이제 실적을 좀 보게 된다 하면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사실 한 176억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기대감보다 상당히 좀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닝 쇼크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년도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기는 하지만 이 전분기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조금 좋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실적도 어느 정도 조금 턴어라운드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악재가 좀 많이 반영이 되었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형성된다라면 지금은 조금 반전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은 그럼 당연히 좋아요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의견은 제가 좋아요를 좀 드리고 있고요. 지금 타이밍 자체가 어느 정도 반전을 좀 기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왕년에 서울반도체가 또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한 2위까지 올라가지 않았었어요? 네, 이거 그렇습니다.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었던 종목인데 요즘은 푸대접을 받고 있죠. 제약 바이오들이 다 차고 올라가면서요. 서울반도체 혹시 과장님 차트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가격적인 전략을 좀 주신다면 올 상반기에 떨어졌던 만큼이라도 또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정도는 너무 과한가요? 상반기에 떨어졌던 부분을 보게 되면 사실 27,000원 부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사실 단기적으로 올라가긴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거래량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물대가 계속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단계적인 상승이 좀 가능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사실 한 8%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단기적으로는 22,500원 부분까지도 충분히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22,500원까지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이 부분에서 이제 차익 물량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좀 조정을 받게 되다가 다시 한 번 더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울반도체 이렇게 살펴봤고요. 네 종목 살펴봤는데 내일장 탑픽 하나 꼽는다면? 네, 서울반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그래도 제일 괜찮아 보이나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내일장 탑픽으로도 서울반도체 계속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27분 지나고 있고요.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안신혜 앵커와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전환했습니다. 코스닥은 소폭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호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매도 물량을 걷어들이자 코스피가 낙폭을 축소하더니 급기야 상승 우위로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0.26% 상승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2287선에 장을 마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4거래 만에 상승 우위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0.35% 조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약세로 전환이 되더니
3,715선에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등은 있었습니다. 각각 비슷하게 1% 강세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장중 내내 빨간불을 켰고요. SK하이닉스는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영국을 포함해서 유럽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에도 불구하고 2% 약세로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편차가 상당합니다. 나노스 우선 15% 급락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요. 9,250원까지 내려선 모습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2.56% 약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신라젠과 HLB 강세로 연출이 되고 있죠. 각각 76,300원, 117,700원 선에 장을 마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가 분위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9월 10일) 마감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여전했지만 그래도 시장 분위기는 이슈 대비는 견조한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피 0.31% 상승 2,288선의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다수의 종목이 급등을 하면서 지수를 뒷받침해줬고요. 대형 IT주도 견조하게 지수가 전개가 되면서 지수에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애플발 리스크가 전해지면서 일부 대형 IT주뿐만 아니라 IT 부품주의 급락 속에 0.33% 조정으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살펴보시면 세 주체 모두 팔자를 외쳤습니다. 우선 외국인이 172억 원, 기관 18억 원, 개인은 250억 원의 순매도 우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장중 매수와 매도를 오락가락하다가 18억 원 매도 우위, 소량을 팔았고요. 코스닥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매수 아래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연출됐습니다. 외국인 47억 원, 기관 410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면 개인은 527억 원의 순매수 우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특징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르스 관련해서 마스크, 백신, 방역 등의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면 항공주와 여행주는 표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메르스가 확산될 경우 여행객이 감소하면 항공주에 악재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감에서였습니다. 특히 항공주는 그 외에도 일본 태풍, 지진 영향으로 인한 실적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동반으로 제시되면서 제주항공 4.5% 급락세가 포착이 됐고요. 진에어, AK홀딩스 일제 2% 넘는 하락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 종목들을 끊임없이 화두가 되고 있는 걸 만나볼 수 있는데요. 우리산업이 오늘은 부각이 됐습니다. 4.67%의 강세 흐름, 전기차 수요 급증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면서 하반기의 실적 증가 기대감도 역시나 동반으로 제시됐습니다. 마감 분위기도 함께 돌아봤습니다.